이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용도라는 말 되게 중요해요. 용도라는 말, 용도 지역, 뭐 이렇게 용도. 그쵸? 근데 이 용도라는 말은요, 토지에다도 쓰이고, 건축물에도 쓰여요. 됐어요? 그래서 용도는 사용 목적이죠. 그쵸? 그래서 토지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토지의 종류를 나눠놓은 게 용도 지역이고요. 됐어요? 건축물의 종류를 나눠놓은 게 건축물의 용도예요. 됐나요? 이거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 이걸 몰라요. 토지는 이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별해요.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토지의 용도는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고요. 됐나요? 주거지역은 다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용도지역이에요. 외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외우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까먹는 거예요. 토지의 용도 지역을 공부할 때는요, 그 종류를 알기 이전에 이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요, 전용주거지역, 토지의 특성이 전용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인가 보다. 전용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게 뭐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다? 그럼 일반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편리한이구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안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해오려고 해도요, 그런 생각이 유추가 되면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워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이 없으니까. 됐나요? 건축물의 용도라는 건요,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게 건축물의 용도예요. 근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은요,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게 건축물의 용도예요. 29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9가지. 이거를 딱 제외를 시켜놓고요. 여러분 건축물의 용도 알아요? 그러면요, 얘기를 못해요. 그 종류 중에 아무거나 아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 건축물의 용도는 분류하기가 되게 쉬워요. 세대원이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주택.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사람들이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운수시설. 사람들이 문화 및 집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사람들이 상품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판매시설. 사람들이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물건을 보관하고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창고시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공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도라는 거요. 그냥 외우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29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사람들이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업무시설.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 사람들이 잠자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숙박시설. 분류는요,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의 단서를 갖고서 내가 쭉 볼 수 있으면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위험물을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돼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방송통신. 아니,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요, 이거를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종류 많은 21가지를 외우려고 그냥 주구장창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놓고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앞에서 들을 때는 잘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요, 기억이 안 나도록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그냥 알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여러분들한테 공법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욕심을 채울 만큼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욕심이 본질을 왜곡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거는요, 모르는 이만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용도 지역의 종류 21가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21가지 용도 지역 구체적인 거 모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21개의 용도 지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얘기해요, 이걸. 지역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 토지의 용도라는 건 사용 목적인데 토지에 대한 용도는 뭘 갖고서 정해주는지.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요. 이거를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거를 딱 보잖아요. 읽는 순간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요. 남들은 그거를 이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볼 줄 알면 암기되는 거예요. 볼 줄 알면 암기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 없이 외우는 건요, 문자를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문자를 외우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문자를 외우면 안 돼요. 의미를 외워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갑니다. 기반시설뿐만이 아니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된 거, 정비 사업에 관련된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가장 기본은 이거지만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 구도시를 정비해주기 위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다 공익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 사업이에요. 끝. 공익 사업은 공법에서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끝이에요. 그거 알면 돼요. 공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딱 세 가지예요. 행정주체, 법률규정, 공익사업. 됐어요? 그거 알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사업이 뭐고 정비사업이 뭐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 알기 이전에 이 개념을 알면 돼요. 토지를 뭐를요? 토지를 다 배운 거예요. 이용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개발, 정비, 보존이에요. 토지를 이용하는 양태는요, 딱 세 가지라고요. 토지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정비하면서, 토지를 보존하면서 이용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농지법에서 보존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쵸? 근데 보존이라는 건 뭐냐? 토지니까 산지고, 농지죠.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농지예요. 농지는 보존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게 보존하는 거예요, 농지를. 됐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이용하지 않는 것. 그게 보존이에요. 됐어요?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농지의 개념, 농지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거.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보존 용도의 농지예요. 거기에다 건축물 건축합니다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죠. 근데 그 밑에 이러한 농경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위에 농지 개량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이용되는 것도 뭐로 된다고요? 농지로 본다고요. 원래는 건축물을 짓는 거, 있는 거로 이용하면 농지가 아닌데, 보존하는 용도가 아닌데, 그게 농지 개량시설 부지예요. 농업을 잘하기 위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에요. 그런 건축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존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농지인 거예요. 보존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로 쓰여요. 됐나요? 근데 이제 토지를 개발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산지가 있고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발이 아니라 보존해줘야 될 토지죠. 맞잖아요. 근데 이러한 토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발하겠다라는 건 농지를 농지대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농지이고 산지인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해 놓는 거. 이게 토지의 개발이라는 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해 놓는 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대표적인 토지의 개발이에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하는 거, 형질 변경해 놓는 게 토지를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난 개발하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는 거. 이게 토지의 개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질 변경을 하는 것도 뭐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그래야지 이게 토지를 개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정에 부합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의 넓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법대로 잘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이고, 이러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흙모래, 자갈, 토석이라는 걸 필요로 하니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도 개발이고요. 또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행위가 오랜 시간에 걸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현장에 현장 사무소 같은 거 먼저 설치하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낸 토석 같은 거를 이 공사 현장에 물건을 1월 이상, 몇 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이거를 잘하기 위한 거라면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개발이에요. 됐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개발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지를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될 거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요, 환직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보호조치로. 됐나요? 그래서 환지라는 것은 환지권을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행사를 하려면 먼저 환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 줘야 돼요. 맞아요? 환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필지별로 한다고 그랬어요. 신청 같은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필지별로 어떻게? 딱 맞게. 무슨 환지요? 적응 환지하도록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개발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비를 가요. 뭐를 정비한다고요? 토지를 정비한대. 토지를 뭐 한다고요? 토지를 정비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미 이 정비해야 될 토지는요, 이미 개발이 끝나서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존재해야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건축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했겠지만 얘도 노후됐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비라는 말이 딱 나오면, 토지를 정비한다는 말이 딱 나오면 이미 이 상황을 그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을 그리는 순간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여기는 주거지역이겠구나, 여기는 상업지역이겠구나, 여기는
공업지역이겠구나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정비라는 건요, 반드시 정비라는 말이 딱 나오면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요? 가죠? 이제 이 개념이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나서 이런 곳에 철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정비는 철거예요. 철거를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하는 거. 이게 정비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고 기반시설도 새롭게 설치해 주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정비라는 거예요. 정비라는 말이 나오면 아, 토지를 정비한다는 건 이런 얘기구나. 됐어요?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과 이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새롭게 지은 건축물과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지분으로 강제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권리를, 부동산에 관한 사인의 일체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권리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현눈에 보이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철거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현재 보이는 물건은 없어질지언정 그 권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환권을 행사하려면 수립하는 계획이 있어요. 물건은 없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부동산에 갖고 있는 권리를 내가 잘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관리해 줘서 됐어요? 나중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지분에 대한 권리로 딱 맞게 돌려줄게. 그래서 수립되는 계획이라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비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뭐 그 부동산별로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뭐한 자? 신청한 자별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신청한 자별로 딱 맞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주택이 많겠죠? 만약에 그걸 주택으로 교환해 주려면 원칙은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수립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반드시 분양을 신청한 자별로 딱 맞게 교환되도록 작성하되 그게 주택이라면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작성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관리처분계획 환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개념을 안다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련된 거 있죠? 정리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개발과 정비라는 개념만 알아도.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용어를 설명해 준 거예요.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합니다. 이제 토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정비합니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토지를 보존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건축물하고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건축물 배웠죠? 건축물은 개발합니다, 정비합니다, 보존합니다 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특히 건축물에는 보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은 이 개발의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뭐냐면 건축하고 건설이에요. 됐어요? 토지의 개발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건설이라고요.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걸 말하고요. 주택의 건설이죠. 건설이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단지 1단의 토지 위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걸 건설이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매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을 정비한다라는 말을 안 써요. 건축물은 정비, 토지의 정비지 건축물의 정비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건축물의 토지의 정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에요. 일부 증축은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 수직 증축하는 걸 얘기합니다. 개념 정의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정비하고 관련돼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건축물에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대수선이에요. 뭔 수선이요? 뭔 수선이요? 오케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개념 정의. 됐어요? 돼요? 보세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토지를 개발해요. 토지 개발이라는 개념 이미지화 돼 있죠?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이나 건설하는 거네 하면서 건축, 건설의 개념을 떠올리면 되고요. 토지를 정비해요. 이 개념 나오죠? 나오면 건축물은 리모델링하고 대수선하는 거네. 그럼 리모델링, 대수선의 개념을 그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거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만 토지에는 이런 말, 건축물에는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만 알면 되게 쉬워진 거죠. 됐어요? 그리고 토지는 개발 정비와 관련된 이 토지는 도시, 군을 단위로 움직이고 보존에 관련된 건 전체 토지로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개발 정비하고 관련되면 근데 건축물에 관련된 건 여러분 뭐에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에 관련된 건 됐어요? 주로 개별적인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사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거죠. 시, 군, 구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건설이라는 개념 나오잖아요. 건설의 개념은 일단의 토지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의 개념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는 누구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군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저 행정주체하고 매칭시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형질 변경하는 게 토지를 개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농지, 아까 농지 보셨지? 농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이 농지,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해야 되는 이 보존해줘야 되는 농지를 그게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됐어요? 그럴 때는 얘의 입장에서는 농지는 원래 농사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농사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목적으로 농지라는 걸 쓰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걔는 그거를 형질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농지의 전용이라는 게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에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농장이라는 거예요. 농장. 보존용도 토지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움직이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요? 농장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전용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시겠냐고. 됐어요? 이거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토지가 개발 정비되는 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이거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토지가 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 사업이니까 규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 토지에 대한 공익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 다 무엇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얘네들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뭘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하면 된다. 대신 잘할 수 있도록 환지권도 주고 환권도 주고 또 하나 수용권이라는 것도 부여를 하죠. 수용권이라는 게 뭡니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인의 토지 등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공익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토지를 개발한대요. 함부로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려면 여기에 다 부합되게 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려면 개발이니까 도시군이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보세요. 지금 공익사업은요, 이 계획의 내용 안에 사용 목적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공법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난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계획에 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다 부합해야 됨에도 동시에 절대 난개발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개발의 규모에 맞게 반드시 뭐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난개발이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사적인 토지의 개발행위예요. 비교하셨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개발은요,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고 이거에 의하지 않는 사적인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됐나요? 이게 토지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사전에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 방안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뭐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그런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갑니다. 이제 어차피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얘 갖고서는 안 되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복합 개발 정비를 위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이 도시군 계획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단위로 해서 여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합 개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기본인 어디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특수한 곳이죠. 기본적인 용도 지역으로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복합 개발 정비를. 용도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기본적인 개발만 할 수 있는데 그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중에서 기본적인 개발이 아니라 특수한 개발 정비, 기능, 미관, 환경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정비를 해야 할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곳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뭘 지정하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하면 복합 개발 정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정한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수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받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공법은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조정해 놓은 행정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토지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용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공법은. 근데 그 행정계획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행정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걸 뼈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복합개발 정비를 위해서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공법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간혹 토지 얘기하다가 건축물에 관련된 것도 상호 비교하면서 얘기해 줬죠? 건축물에 관련된 건 지난 시간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런 걸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공부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교재에다가 많은 것들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수업 들을 때 막 책에다가 공부하겠다고 막 뭐를 적어놔. 그거 별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왜 의미가 없냐? 담아놓을 그릇이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요. 그거를 막 적어서 공부하면 그거 알 것 같아요? 적어 놓는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했던 건 여러분들의 욕심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지금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알아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 용어 정의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용어 정의요. 제가 오늘 토지에 관련된 걸 설명해 주면서요.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걸 설명을 안 해요. 이유는요.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요?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없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은 그거를 몰라요. 지나고 나면 까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처음부터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까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아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냐? 이 기반시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게 돼 있지 않으면요. 기반시설에 교통시설이 있어요, 여러분.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주차장, 정류장 이런 거 다 교통시설이에요. 얘기한들 들을 때는 알겠죠? 지나고 나면 여러분 까먹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해줬던 건 이거예요, 이거. 기반시설의 개념이요. 기반시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도시군 토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 도시군의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나뉜다는 거예요. 교통 분야와 관련된 건 교통시설, 공간 분야와 관련된 건 공간시설, 유통공급과 관련된 건 유통공급시설. 이 분류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한 분류들이 나오는지. 됐어요? 그 분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요.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용도 지역. 먼저 지역부터 설명하고 지역의 의미 설명해주고 용도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대신 이 토지에 대한 용도는 종류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나뉘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용도 지역의 종류 21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건 걔네들을 외운다가 아니에요.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정해준 거니까 토지가 갖고 이 말에 있는 토지의 특성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에요.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주거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주거지로 이용하는 걸 몰라요? 말 만들어낼 수 있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이래요. 전용적인 주거지? 어떤 특징이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업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거지 딱 나오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주거지. 외워, 주거지역. 4개. 그리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외워요, 그거를. 이런 연결고리 없이 그 문자를 외우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용도 지역하고 기반시설이라는 걸 알면 앞으로 토지에 관련된 모든 용어들은요, 얘네들이 기준이에요. 얘네들 2개 외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다 특수한 거야. 됐어요? 즉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건 특수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뭐에? 얘에 비해서. 얘에 대해서 특수하다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기본이니까. 됐어요? 이거 외에 광역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무조건 되고 특수한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딱 잡아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서, 이러한 틀거리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우리 기본서를 갖고서 공부할 때 공법의 내용을 보잖아요. 이해 안 가는 게 없을 거래요. 1월 달부터 다시 공부를 할 때요, 문자를 외우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문자를 외우는 공부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이거는 문자를 외우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비단 공법만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민법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잖아요. 민총도 배우고 물권도 배우고 채권도 배우고 민사특별법도 배웠나요? 민사특별법을 안 배우고 이거 3개 배웠어요? 되게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민법에서. 뭘 배웠냐면요, 법률행위를 공부한 거예요. 뭘 공부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를 배운 거에 불과해요. 법률행위가 뭡니까?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해서 당사자가 목적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에요. 그걸 아마 법률행위로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배운 거예요. 물권으로 나눠서 또는 채권으로 나눠서 그거 하나 배운 거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총에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알고요, 이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의사표시를 배워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중요 부분의 착오. 그게 의사표시 배운 거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데, 됐어요? 그 의사표시가 하자나 흠이 있으면 당신들이 목적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하자나 흠이 없어야 되는데 하자 흠이 없는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하자 흠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의사표시가 하자나 흠이 없는 건지를 가르쳐 주려고 배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 됐어요? 거기에서 나온 건 또 뭐냐면 비진이 의사표시는요, 표시한 대로 유효해요. 이렇게 배우죠? 다만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요. 우리나라의 의사표시는, 우리나라 민법상 의사표시는 표시주의에 기운 내심적 효과의사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진이라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게 비진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처음부터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목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냐? 확정돼야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배운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법률 행위를 해석한 거에 불과해요.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해서 당사자가 목적했던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예요. 근데 이 법률 행위가요, 물건이나 채권에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물건으로 가요. 물건으로 딱 갔더니 얘는 이러한 하자나 흠이 없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확정, 이런 타당한 사회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의 목적이 있는 법률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등기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라면 저쪽은, 채권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자나 흠이 없는 의사표시와 확정, 적법, 그 다음에 가능,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그 목적만 가지면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채권이다. 이거 공부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못합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공부하면요, 그냥 비진이 의사표시 그거 하나에만 얽매이니까 그래요. 중요 부분의 착오를 공부를 해요. 그럼 그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회적 타당성, 확정, 적법, 가능.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듣고 외우고 써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고 나서 한 바퀴 삥 돌잖아요. 그걸 다 배우고 나서 물건을 배우고 채권을 배워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배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배우면요, 아유, 수업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과목은요, 모든 과목, 여러분들이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이 법률의 과목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제일 큰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큰 그릇, 막연하지만 상당히 큰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큰 그릇 속에서 하나 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큰 틀거리를 무시한 채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 과목 속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그릇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 둘씩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눠서 공부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 제일 큰 그릇에서 쓰는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만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잘 정리만 해놨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업만 듣잖아요. 거기에 대한 살 채우는 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큰 틀거리 없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막 살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얘가 갖고 있는 본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면 그거 모르니만 못한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걸 다 짜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엉뚱한 거를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든다니까, 세상에도 없는 걸. 그래 놓고 내가 이게 옳습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거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런 사고방식의 틀거리는요, 강의하는 사람도 절대 못 고치고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더 힘들고 없는 거 공부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월 달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즐겁게 공부를 하려면요, 됐어요? 욕심 채우는 공부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남은 1월 달부터 하나 둘씩 그 범위 안에서 살을 채우는 방식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 몰라도 돼요, 여러분. 살을 채울 수 있는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간직하세요. 그리고요, 1월 달부터 그 범위 안에서 사유하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해드려요. 토지는 개발해요. 정비해요. 보전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공부할 때는 토지 공부하고 개발 공부하고 정비하고 보전 따로따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이게 따로 되면 안 돼요. 토지 개발, 토지 정비, 토지 보전이에요. 개발이 뭔지 아시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했다면 건축물은 건축, 건설. 건설 공부했다면 주택의 건설이겠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맞죠? 정비라는 걸 딱 배우면 건축물은 리모델링, 대수사. 이제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됐어요? 절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면 여기에선 이런 거. 그러면 토지의 개발이라는 하나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건축물의 건축이나 주택의 건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까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까먹어. 토지의 정비 생각하면 건축물의 리모델링하고 대수선을 하면 그 개념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걸 하면서 토지는 개발 정비 이런 거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지. 건축물은 계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계획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국토를 잘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가장 중심적인 계획이 뭐지? 도시군이 뭐지? 역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자꾸만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궁극에는 여기에 공법이면 공공의 이익이 올 거고요. 됐어요? 이거를 위해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이 계획의
핵심적인 기본은 뭐냐? 용도지역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안에서 토지의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무조건 되고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딱 떠올리면 거기하고 관련된 걸 자꾸만 역으로 관련되어 있는 걸 떠올리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공부하는 건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재밌고 살 채우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까? 당연한 건데, 이런 게. 당연히 이게 이렇게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건데 나는 그 생각만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수업 들으면서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려요. 11회 때 공부하면서 제가 수석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했지만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이거를 정리했어요. 제가 교수님이 설명을 해줄 때 민법도 그랬고요, 공시법도 그랬고, 중개사법도 그랬고요, 세법도 그랬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항상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세법을 배운다라고 해서 내가 민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세법에서도 등록세나 이런 거 보면 전세권도 나오고 저당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저당권이라는 게 딱 들어왔어요. 아, 세법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등록세 할 때 저당권에는 세율이 어느 정도 붙는구나, 이런 거 배우지만요, 그 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딱 나오면요, 담보물건 생각하면요, 법률행위, 물건이니까 등기. 그럼 의사표시에 따른 내가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계약이 있겠죠. 그걸 피담보 채권에 대한 계약. 이거는 채권행위. 하지만 등기하면 물건, 저당권. 저는요, 늘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민법을 배우든 공법을 배우든 중개사법을 배우든 공시법을 배우든 그 한 과목 속에서 전 과목을 동시에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 대상물일까? 뭐에 대해서라면 늘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유할 수 있는 개념을 통한 전체적인 틀거리를 11월, 12월에 과목별로 정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법은 이거고요. 저는 공법 강의하니까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11월, 12월 동안 공부한 거 있죠? 핵심적인 이 틀거리만 잡아내면 돼요. 볼 수 있는 시야만 내 머릿속에 정립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1월 달에 모셔서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미쳐버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진도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아마 공법은 안 할 거예요. 다른 과목으로 아마 대체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해 첫날 첫 주 목요일 날은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11월, 12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참고 인내하면서 빠지지 않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